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 혹시 목 디스크라고 들어봤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목 디스크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오진일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오진일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제 이야기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고 또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데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 했을 때 상당히 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거든요. 자, 먼저 목 디스크 그러게 되면은 증상에 따라 가지고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근데 이게 목하고 어깨하고 이 경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목은 괜찮아. 근데 나는 어깨만 아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목도 잘 안 돌아가고 뒤로도 안 넘어가고 앞으로도 안 숙여지고 옆으로도 돌리는 것도 어렵고 이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팔이 아프고 또 팔이 절절절절 특히 이제 많이 저리다가 하는 부분가 이따가 자 영상 잘 보이죠? 자, 여기 수삼리 부분 이게 딱 꺾으면 여기에 이제 곡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 곡지에서 한 5cm 가까이 이 부분을 전체를 수삼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꼭꼭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자지러지게 아파요. 자, 그런데 하여튼 자, 이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날들을 고통스러워했고 병원도 다녀보셨고 그 다음에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아봤고 또 약도 먹어봤고 또 주변에서 추천하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도 먹어보고 해서 도대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는 방법은 병원 가가지고 이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수술까지도 생각하시는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진일 확률이 80%가 넘다는 거를 먼저 전제해서 깔고 혹시 내가 10명 중에서 8명 안에 안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오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목 디스크인지 목 디스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 다음에 팔이 저리고 아프다 하는 증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손가락이 아프고 저리고 한 증상도 사라질 것이고 또 이 손으로 이런 거 요즘에 체온기 많이 쓰죠. 이런 체온기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어. 또는 핸드폰 하나 들 수 있는 힘 하나도 없어. 또는 물병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목 디스크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당신은 목 디스크가 맞습니다 라고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게끔 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제를 맞게끔 하거나 아니면 수술에까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이 오진이라고 전제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오진일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오진이라고 했을 때 또는 오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짜 목 디스크라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예요. 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아프고 손가락이 막 저리고 아프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런 증상들을 정말로 혼자서 치료할 수 있냐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왼쪽이 심하게 아프고 저리고 목부터 어깨 이렇게 팔 손등까지 저리고 아프다고 했을 때 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먼저 요렇게 이게 팔이죠. 이게 딱 절반을 접게 되면은 대충 접히는 데에서 한 5cm 가까이 떨어진대. 5cm 가까이 떨어진대. 여기를 보고서 수삼이라고 하는데 대충 요렇게 그어보게 되면 한 5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여기 요 부위를 이렇게
그 목 디스크 판정 받으신 분들 또는 병원이나 한의원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위 만져보게 되면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는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많이 아플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지금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선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곡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예. 자 요렇게 눌러보시면요 말도 못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자 대단히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프면은 쉬어가면서 천천히 쉬어가면서 요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새털처럼 많은 시간 뭐 하시겠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사람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 마실 공간도 없겠지만 하여튼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지무지 아파. 근데 이걸 한 2분 풀고 3분 풀고 5분 풀고 10분 정도 풀잖아요. 이 통증이 사라져.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면서 거짓말처럼 목의 통증이라든가 어깨의 통증이라든가 팔이 저린다든가 팔이 아프다든가 손에 힘이 한 개도 안 들어간다든가 손에 절절절절 끓는 그 현상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는 합곡부터 말하고 싶은데 지금 수삼리부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수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누구의 힘 빌지 않고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말도 못하게 아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자, 왜 내가 여기가 아픈지를 몰라. 근데 이거를 병원 갈까 말까 막 갈등하면서 봤더니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너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큰 병원 좀 가봐라. 이런 말을 자,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랬을 때 병원 갈 시간에 차라리 내가 병원 가. 그래, 내 버스 타고 내가 한 10분, 20분 병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병원 가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병원 가는 그 10분, 20분 동안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풀렸어. 그랬더니 팔이 저린 현상이,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현상이, 팔이 아프던 현상이, 어깨가 아프던 현상이, 목이 아프던 현상이 줄기 시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열에 사람을 자를 수는 없지만 99.9%가 그 현상들이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내가 내 몸에 투자한 시간이 5분, 10분,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5분, 10분, 15분을 30분, 1시간, 2시간 또는 일주일 정도로 시간을 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던 목이 막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어깨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 안 아프기 시작할 거야. 팔이 저리던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만 할 줄 아는 것인 줄 그렇게 배우고 왔는데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 또 여쭤볼게. 누가 도대체 그 목 디스크 진단을 스스로 하라고 또는 동네 친구가 하라고 옆에서 하는 사람이 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방송에서 가르쳤잖아. 의사가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사가 당신은 목 디스크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릴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물론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진단을 내린 사람이요. TV 프로에서 의사들 쫙 가운 입혀놓고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목 디스크 증상은 이렇습니다. 목이 아프고요. 어깨가 아프고요. 팔이 저리고요. 손등 같은 게 손가락이 막 절절절 끓고요. 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자,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 의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하는 이 개소리들을 누가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나와 있는 의사 나부랭이가 한 거 맞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목 디스크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면 만나주기나 합니까? 만나주지 않아요. 어디 대리인 딱 하나 보내가지고는 진단단 내리고서 언제 오세요 해가 약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 인간이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건강을 하고 싶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의사가 만나주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자고요. 자, 여기 꾸준히 한번 5분, 10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시에 예약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12시부터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저린 증상이, 손에 힘 안 들어가던 증상이 손에 힘이 탁탁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렇게 아팠던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요. 수삼리를 한 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수삼리를 한 개의 점으로 보는 거야. 점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의 선으로 보시고 아니면 요 정도 되는 면으로 보시는 거야. 자, 이해 가셨나요?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어. 우리가 지금 혈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개의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대한민국에 약 3만 명 정도 되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3만 명 정도 되는 한의사가 있는데 3만 명 정도 되는 한의사한테 딱 갖다 대고 수삼리 침으로 찍어봐. 그러면 3만 명이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찍는 그 침자리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 3만 명이 혈자리를 딱 찍었는데 다 틀리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즉, 한 점이 그 점이 아니라 충분히 선일 수도 있고 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 절대로 점으로 접근하시니까는 야, 한의학은 어려운 거야. 침자리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이까지 거 눌러두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 툭툭툭 쳐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 가셨죠? 이거 툭툭툭툭툭 처음에는 살살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거 치는 것이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접근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풀립니다. 그 다음엔 요렇게 세게 힘을 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린 현상이 사라지고 자, 팔등이 힘이 없는 현상이 팔이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린 현상이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깨 통증이 현저하게 주는지 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목이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접근하신다? 선으로, 면으로 접근하신다. 이렇게 면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수삼리라는 자리를 이제 하나의 면으로 봤어. 그 다음에 뭘로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합곡으로 내려갑니다. 자,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보세요. 합곡을 제가 할 때 합곡 가서 딱 찍어버립니까? 아니면은 선으로 긋습니까? 네, 선이에요, 선. 즉, 이렇게 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합곡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한번 꾹꾹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자지러지게 아픈 자리들이 나와요. 그 아픈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픈 자리를 찾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픈 자리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만져주고, 그 아드님한테, 또는 남편분한테, 또는 배우자 되는 여성분한테 또는 따님도 없고 아드님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남자친구한테 하여튼 친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여기를 계속해서 만져달라고 하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여기 있는 통증들이 풀리면서 저린 현상이 현저하게 줍니다. 현저하게 줄어. 항상 이걸 할 때는 뭘 느끼시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만지기 전에 저린 현상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놓고 만져보세요. 그럼 저린 현상이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문영부가 하는 말이 맞는구나 하는 확신이 조금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만지시고 만지는 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잡으세요. 잡고 그걸 돌리세요. 이렇게 잡고 이거 돌려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잡고 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하실 수 있죠? 아니면 힘센 사람한테 가서 잡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막 돌려. 그러면요 저린 현상이 거짓말처럼 막 줄어들어. 이거 컵 하나 들기 어려웠던 것이요. 그냥 번쩍번쩍 들려. 아시겠죠? 충분히 혼자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수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갈 거냐면 합곡이라는 지점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합곡을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요렇게 삼각지가 만납니다. 요렇게 하면 대충 삼각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꼭지점이라고 보시고 꼭지점이 아니고 자, 여기를 이 부분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이게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여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아픔을 주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꼬집듯이 세게 하지 말고 꼬집듯이 이렇게 접근하시다가 이게 하면 그나마 덜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자, 내 저린 현상이 어떤지, 아픈 현상이 어떤지, 목 어깨가 좀 더 시원해지는지, 목이 좀 더 편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한 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혈자리가 어려운데 이거를 선으로, 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혈자리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 자, 이까지 거 꼬집어지고 좀 만져준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자, 무릎 수술하다가, 허리 수술하다가 폐혈증 걸려가 죽겠습니까? 폐렴에 걸려서 죽겠습니까? 절대 그런 현상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요렇게. 가장 안정되게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하고서 절인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인 거 확인하기 전에 손의 붓기가 현저하게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의 붓기가. 이게 절인 증상만 빼주는 것이 아니라 손의 붓기를 막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내 손의 붓기가 이렇게 이거 좀 해줬더니 절인 현상이 사라져. 자, 요렇게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면은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요렇게 하시다가 한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정도 하시다가 보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별로 안 아파. 그럴 때는 이제 비장한 마음을 먹고 여기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누르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근데 이미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거나 목 디스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그러면은 힘센 남자를 딱 잡아가지고 병광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병광세? 그런 사람 딱 잡아가지고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가 나의 합곡이니 여기가 나의 합곡이니 자, 당신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나한테 자 1분 이상 이런 식으로 더 세게. 그게 뭐야? 더 이게 튕겨나가지. 이게 풀려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프질 않습니다. 아우 아파. 죽어버린다. 아파. 자, 여기를 풀어달라고 하세요. 이거 딱 근데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도구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문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줘보세요. 이거 도구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너무 아파. 이거 정말 너무 아파. 그래도 아파도 뭐 이거라도 자, 이거 했다고 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요런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요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통증을 옆으로 막 빼내는 거예요. 옆으로 요런 식으로 하다가 이 통증이 사라지거든.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만. 자, 강하게 정말 세게 하다가 쉬었다가 또 무진장 세게 했다가 쉬었다가 이까지 걸로 해가지고 내 몸을 여기 누르게 되면 좀 아프기는 할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 하게 되면요 이 목 디스크 판정 받거나 하신 분들 같은 너무 진저리하게 아프기 때문에 막 식은땀이 막 나거든요. 그러면은 쉬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접근해 주셔야 돼. 계속해서 접근해 가지고 이 합곡 부위에 있는 모든 통증을 풀어줘야지만 이 합곡 부위에 있는 모든 통증을 풀어주게 되면요 절인 증상이 무조건 50% 이상 줍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물컵 못 들면 바로 번쩍번쩍 들고요. 어떤 걸 갖다 줘 의자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었던 것이 목 디스크 때문에 생겼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합곡이라는 자리, 이 수삼경하는 자리, 이 자리가 막혀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드실 겁니다. 확신이 드시게 되면요. 자,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자리는 손에는 이 합곡이라는 자리하고, 자, 합곡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여기 수삼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자, 옷은 제가 안 벗을게요. 몸매가 아름답거나 하게 되면 제가 옷을 벗겠는데, 몸매가 아름답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손을 하다 보면 제일 올라간 데가 딱 느껴져요. 제일 올라간데, 어깨에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딱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제일 올라간 데 있거든요. 여기 견정이에요. 여기를 본인이 하기는 어려워. 왜? 손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여기를 천천히 누르기 시작하면서 힘을 더 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살 하면서 계속해서 살살 본인이 해도 아플 정도로 대단히 많이 뭉쳐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젊은 친구들 요즘에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손도 못 대게 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10대, 20대 애들 여기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야 엄마가 아빠가 여기 좀 만져줄게 하면서 천천히 만지다가 처음에 천천히 만지다가 나중에 그 강도를 강화시켜 가면 되거든요. 이 견적이라는 부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올라가는 꼭대기 딱 느껴집니다. 탁 손가락 닿으면 무진히 아파요, 여기가. 자, 여기 견적이라는 자리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본인이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 이제 야, 그거 한 번 하면 되냐. 이거 보세요. 한 번 하면 될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자, 풀 때 막 꾹꾹 눌러가지고 무진장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눌러줘도 통증이 오고 또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목을 돌려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대단히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위아래로 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가. 그러면 자신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병원 가서 약 먹지 않고 스테로이드제 맞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0% 이상이 오진이라고요. 100%일 수도 있어요. 100%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80% 이상은 오진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오진 내려가지고 나한테 수술해버리고 나한테 스테로이드제 막 넣어버리고 아프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거 얼마든지 자 합곡에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서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수삼리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아주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견정 요 부분만 풀어주게 되면 요 부분만 한 30분 이상 풀어주게 되면요 제 장담컨대 목 디스크로 해서 고통받던 증상이 최소한 50% 이상은 줍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에다가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정도 투자했더니 정말로 50% 이상이 그런 증상이 사라진다 하면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쪽만 하셔서는 안 돼요. 자, 한쪽만 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반대쪽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같이. 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반대쪽도 같이 해주신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자, 목 디스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인당으로 갈 거야. 자, 심하신 분들 인당이 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면은 양미간 사이로 위에 딱 가서 보게 되면 점을 찍어놨는데 자, 이거를 인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풀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자, 뭐 손으로 비비든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저 같은 건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 아프게 막 하는 거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긋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아파요. 무진장 아픕니다. 저도 아이고 아파. 자, 아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목 디스크가 나올 수 있다면, 목 디스크가 나올 수 있다면 해야죠. 자, 해서 이렇게 여기 인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혹시 문문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자리에 붙여가지고 있는 힘껏 눌러주고 풀어주고 계속 하세요. 계속.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정중앙을 쭉 따라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좋죠. 더 좋은 거는 여기야, 여기. 자, 입술 밑에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딱 한 다음에 여기를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당 여기 이름이 승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가 팽팽 돌아가는 거 아시겠나요? 금방 돌아갑니다. 여기 승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 몸의 항문에 해당해요. 즉, 그 항문에서 우리 똥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똥이 나갈 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똥이 잘 안 나가거나 변이 염소똥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시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계속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계속 승장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면 목이 확 돌아가는 걸 아실 거예요. 위아래로 하게 되면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좀 뻑뻑하면 또 하세요. 더 하세요. 도대체 그것이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그거를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고 정도가 약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충 본인 스스로가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서 숙지하시고서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 승장, 인당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인당과 승장을 관리해보게 되면요. 그렇게 어깨가 무거워. 특히 인당 부분에서는요. 이 목 디스크 있고 하시는 분이 인당 하게 되면요. 막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합곡하고 인당, 수삼리 여기는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다시 어디? 합곡, 수삼리, 인당은요. 말도 못하게 아파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하시겠습니까? 또는 시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계속해서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따라 하세요. 나한테 투자하세요. 나한테 1시간, 하루에 30분
충분히 하다가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하루에 내 몸에다가 5분씩 또는 10분씩 충분히 투자를 해주시게 되면 혈자리가 풀리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정말 많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당, 승장, 그 다음에 합곡, 수삼리, 견정까지 말씀드렸어요. 견정, 수삼리, 그 다음에 합곡, 인당, 승장. 이렇게 하고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팁을 드릴게요. 우리 발바닥하고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이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하고 발바닥하고 우리 온 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하고 발바닥하고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할 것이고.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뭐냐면은 제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은 심장만 덜렁 떨어져 나옵니까? 아니면 심장에 파생되어 있는 뿌리들이 몸 전체에서 퍼져나오는, 아마도 지구 한 바퀴 돌릴 만큼 핏줄이 나올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은 심장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들이 우리 뿌리 있지 않습니까? 파뿌리처럼 막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심장하고 머리끝, 손끝, 발끝하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제 폐를 잡아가지고, 왼쪽 폐를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폐만 덜렁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닌 거 아시게 되면 폐하고 손끝, 머리끝, 발끝, 온몸이 붙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실 거야. 자, 그러면 제 간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간만 덜렁 떨어져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팥뿌리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막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구 한 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긴 힘줄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혈관들 속에서 막 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목 디스크하고 발하고 발바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이거를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런 놈들 같은 연탄치기로 맞박을 쳐주고도 괜찮아, 그것들은. 어떻게 그게 분리가 돼? 말이 되겠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발톱 끝에다가 가시 하나 딱 박아놔 보세요. 고열로 며칠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발톱 끝에다가 그 가시 하나 박아놨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발톱 끝에 있는 가시 하나가 어떻게 온몸에 열을 내게끔 만들고 사람을 죽게끔 만듭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목 디스크하고 발바닥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요. 수정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올챙이 알보다 작은 란이 만들어집니다. 란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분화하기 시작해. 분화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알이 반으로 잘라져. 그러면 공이 두 개가 돼. 2구가 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자르면 4개가 돼. 4구. 2구, 4구, 8구, 16구, 32구, 상실기, 포배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분할을 해가면서 우리가 코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입술이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어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수정 라인 상태는 하나였습니다. 아주 논리는 쉬워요. 우리가 수정 란이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로 올챙이 알보다 더 작은 것이었어. 그랬었는데 이것이 커지면서 올챙이 알보다 커지고 계란보다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분화하기 시작해. 분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놈은 오른팔이 되고, 어떤 놈은 왼팔이 되고, 어떤 놈은 오른다리가 되고, 어떤 놈은 왼다리가 되고, 어떤 놈은 목이 되고, 어떤 놈은 눈이 되고, 어떤 놈은 머리카락이 되고 하는 거. 처음에는 뭐였었는데? 처음에는 수정란으로 올챙이 알보다 작은 조그만 알이었었는데 그것이 분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즉, 우리 몸의 그 어느 곳도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되어 사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통증과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 치료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치료법이 너무너무 쉬워진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의 모습은 수정란이었다. 수정란의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은 머리털하고 발가락하고 연결되어 있어. 자,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게 하나였어. 목하고 다 하나였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해 충분히 가셨죠? 제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뭐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세 번째 발가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목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 발가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 보면 발가락을 딱 펴보게 되면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클 가능성이 커요. 물론 엄지발가락은 대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네 개의 발가락 중에서도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가락이라 보자고. 이게 발가락이 아니고 손가락 아니야 이거. 요 부분. 자, 발가락에 이거 손가락 아니 발가락이에요 이거. 발가락 요 부분. 자, 발가락의 요 부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의 요 부분이 정확히 목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의 요 부분이 목이에요. 여기를 마사지 눌러보세요. 목 디스크 있는 분들 여기 만지면 막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손가락 만지고서 그러면 안 돼. 어디 만지라고요? 발가락을 만지시라고요. 자, 이해 가셨죠?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아플까 싶을 정도 대단히 많이 아픕니다. 대신에 이거를 발가락을 세 번째 발가락 이렇게 만진 다음에 목을 돌려보세요. 그렇게 시원하게 목이 돌아가. 그러면서 절절절절 끓던 현상들도 현저하게 줄기 시작해. 그러면 한 번 하고 만족하고 끝났다 하고서 끝내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더 좋은 상태로 만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상태로 만드셔야겠죠? 제가 양말 안 벗을게요. 아하. 세 번째 발가락. 이 부위가 목이었구나. 어디? 여기요, 여기. 하나의 점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점으로 보는 사고 습관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키워왔던 거야. 이거를 선으로 보지도 마시고 면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둘러서. 자, 목이 여기만 목입니까? 여기도 목이고 여기 뒤에도 목이고 무슨 목이 다 여기가 목인 것처럼 손가락도 여기가 목이에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욕들이가 기분 좋으시죠? 자, 이렇게 이게 목이구나. 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거기도 목이고요. 여기도 목이야. 이 엄지발가락은요, 머리에 해당합니다. 엄지발가락의 끝자리, 이게 머리에 해당해.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 부분이 머리면은, 발가락이고, 자, 이 부분이 머리면, 여기는 당연히 목이 되겠네. 이건 당연히 목이 되겠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표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가락을 들이대지 않고 손가락을 들이댔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손가락 아니라고요? 발가락이라고요? 자, 이게 다 목이 되겠네. 이해 가셨죠? 여기를 계속해서 어렵지만 마사지 해주세요. 어려우면은 주변 분한테 시키세요. 아드님한테 시키면서 용돈 5만 원 줘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가. 따님한테 용돈 5만 원 줘봐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웃음바다가 되고 하겠습니까? 해서 저는 권하는 것이 혼자 하려고 막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는데 들려지지 않는 발을 이거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짓거리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지 마시고 자, 용돈 딱 10만 원 끄집어 내가지고 아들한테 5만 원, 따님한테 5만 원 딱 주게 되면요, 정말 그 아들 따님이 세계 최고의 명의사인 걸 금방 아시게 돼. 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발가락인데요.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 자, 이 부분 위에가 머리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가 목이 되겠네. 이해가셨죠? 자, 여기가 목이 돼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요것도 목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관리해주면 되겠네. 자, 그거를 아드님 따님 용돈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용돈 주면서 한번 그 자녀분들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발가락에서 제가 푸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손에서 합곡에서 푸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수삼리는, 자, 합곡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이 수삼리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보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됐다. 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맺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근육이 왜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가만 보세요. 여기가 왜 튀어나오고 있어요? 힘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면 힘을 제일 많이 써가지고 가장 피곤한 데가 여기가 될 수 있겠네. 이해 가시나요? 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러면 뿔룩 튀어나오는 데가 합곡 부위가 튀어나오고요. 수삼리 부위 탁 튀어나옵니다. 거짓말로 힘을 주게 되면 합곡이 튀어나오고 수삼리가 튀어나와요. 여기가 우리가 힘을 쓸 때 가장 많이 힘을 쓰는 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곳이야. 그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로가 풀어지지 않고 누적이 되고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절절절절 저는 전기에 감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막 찌릿찌릿
찌릿찌릿하고 순간 전기가 팍 오기도 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프고 저리고 한 것들, 그런 증상들을 모아가지고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거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해요.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법, 수담림, 견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의 이 부분, 중지 발가락의 이 부분. 자,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가, 요렇게 손을 한 다음에, 요렇게 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탁 손이 걸립니다. 잘 잡히네요, 영상? 네. 요렇게. 자, 보세요.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 위로, 왼손은 왼쪽 어깨 위로. 요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요런 식으로 한 5분, 10분만 풀어주세요. 요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내가 언제 목 디스크가 있었지? 할 정도로 그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로, 왼손은 왼쪽 어깨로. 근데 목 디스크에 걸린 분들은 이 팔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풀면요 너무너무 몸이 좋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던 혈들이 뚫려가지고 머리 두통도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장 계속 풀어주셔야 되고, 인당 풀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목 디스크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간절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만 겪고 있고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다 함께 이겨나가야 될 정말 운명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나는 것보다는 제가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하나씩 영상 올릴 테니까, 자, 영상 보시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영상 알려주세요. 제가 하는 걸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문칩 혈자리 니나노 교정구 이렇게 치면 됩니다. 문문칩 혈자리 니나노 교정구 치시게 되면은 제 영상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좋아지셨다. 그러면 좋아지신 걸로 멈추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자꾸 알려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들을 저는 택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널리 이것들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고, 잘 보셨으면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왕눈이 TV 내 후배 왕눈이 TV도 좀 열심히 좀 봐주시고, 왕눈이 TV 조회수가 안 떠나는데 마음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왕눈이 TV도 좀 봐주시고, 지금 영상 찍는 게 왕눈이가 찍거든. 제 영상을 찍는 게 누구냐면요, 저는 이름이 문형부라고 하고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주로 왕눈이가 찍거나 박오남 선생님이 찍어요. 박오남은 이름은 오남이니까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예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왕눈이는 누나 할머니가 제 거 한 3개인 정도 될까, 눈이 무진장 커. 그래서 왕눈이 TV, 박오남 이런 사람들이 저를 현재 일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잘 한번 따라해 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마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